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긴 보고서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크랩을 하지 않고 아무리 줄이라고 해도 이게 줄여지지가 않는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주책 바가지 발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솔직히 저는 이 주제로 모니터하는 것 자체를 솔직히 좀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또한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오늘도 우리랑 똑같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뭘 비판하려다 보면 그 왜 비판하는지를 사연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적절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 섹시한 그 원래 문제점 있는 발언 또는 그 문장 뭐 그 표현을 빼고 지적만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다 빼면 지적이 또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무슨 맥락인지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미디어 오늘의 이제 고충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고충은 민원연이 원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부적절한 표현을 보고서에 다 담고 뭐 사파, 사진 막 다 캡처해서 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빼자니 너무 감싸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수위를 몰라서 우리 비판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다 넣으면 너무 우리도 확대 재생산하는 너무 것이 선정적이고 되고 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뷰징 또는 기타 등등을 의식해서 우리는 어뷰징 뭐 해도 재미없는데 우리 재미 못 보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아닐까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발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종편을 보고 있는 담당 인턴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거는 보는 당사자들의 느낌은 또 그것대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 발표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장사하자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하찌와 TJ의 장사하자라는 노래인데요. 네. 물론 이 노래는 좀 밝은 노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가사를 생각해 보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먹고 사실, 살자. 네, 장사하자. 장사하자라는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가 종편이 오늘 저희가 이 얘기할 내용이 이른바 고유정 사건이라는 이 살인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상 거의 장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인 거예요. 이게 6월 1일날 이제 제주 현지 언론에서 제주 지역 언론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됐고요. 제주 경찰이 충북 청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게 6월 1일날 지역 언론에서 가장 먼저 보도가 됐고 2일부터 중앙 언론으로 쭉 넘어와서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경찰이 결과적으로 피의자 고유정의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고요. 그런 뒤에는 이제 이게 고유정 사건으로 이름이 붙여졌죠.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계속 발견이 안 되고 장기간 동안 또 뭐 시신을 여러 군데에 흩뿌렸다라는 얘기들도 돌고 이러다 보니까 선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이 사건에서 보도를 키웠던 건 이 피의자 고유정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그리고 또 신상 공개가 된 이후에도 초반에 이 피의자가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얼굴 공개가 안 됐어요. 맞아. 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그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얼굴 언제 공개하냐 이런 게 보도로 막 나왔거든요. 보도로. 네,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키워진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선정적으로 보도가 나왔으면 종편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이 이런 선정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룬 거예요. 벌써 네. 두근두근하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11개의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필요한 정보는 없고 선정적인 내용만 떠들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대담 시간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시기별로 나눈다던가 아니면 주요 사건을 좀 뽑아서 나눠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진행을 한 방법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주차별로 시간을 분석을 해봤어요. 시간을 분석해봤더니 가장 대담이 많았던 주차가 2주차거든요. 2주차에 전체 대담이 총 1316분이었는데 2주차에 총 대담이 436분이었는데 이게 약 33.1%거든요. 전체의 거의 한 3분의 1이에요. 근데 2주차에 중점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피해자의 개인사 있잖아요. 개인사.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사연팔이 또 시작하는구만. 그렇죠. 예. 이 뭐 저번에도 저희가 헝가리 사건 대담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피해자 개인사가 나오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전달하고 혹은 뭐 피해자 그러니까 고유정이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살인 방법 이런 게 이 추측성으로 나오니까 이런 거 가지고 또 보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건 다들 시기거든요. 주장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에 대담 시간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 그리고 피셜할 때가 제일 시간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차가 3주차인데 3주차에서도 299분이었어요. 이게 2등이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5주를 봤는데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3주차에도 피해자 고유정의 일상 이런 거랑 관련된 주변인들 증언이 나왔어요. 일상. 이것도 전혀 시청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정보거든요. 이런 게 나왔을 때에만 보도량이 늘어난 거예요. 일상이면 또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 뭐 어땠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렇죠. 그런 정보가 나오니까 대담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장 중요했던 주차가 4주차였어요. 왜냐하면 4주차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게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피의자 고유정이 뭐 이른바 뭐 조리돌림을 당할까봐 우려해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네. 이런 주장은 오히려 언론이 먼저 했어야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주장이 4주차에 가서야 나온 거예요. 사실 저는 1주차, 2주, 사실 1주차에도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주장을 한 보도가 CBS 노컷뉴스를 통해서 나오긴 했어요. CBS 노컷뉴스가 이 사안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사기도 한데 근데 핵심적으로 이런 사안이 메인으로 나온 건 4주차였는데 4주차에는 대담 시간이 138분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네.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신상 털 거 다 털었나 보네. 그렇죠. 예. 선정적인 내용이 나온 2주차, 3주차에는 대담 시간 확 늘리고 필요한 정보가 나온 4주차에는 대담 시간 확 줄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5주차에도 확인됩니다. 5주차까지 했어. 5주차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고유정 사건을 다루면서 과거 사진을 공개했어요. 고유정의 과거 사진 이런 걸 공개한 거예요. 야, 이거는 무슨 네. 진짜 사생활 진짜 털었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이 뭘 했나 하려고 한번 보긴 했는데 굉장히 막 시작부터 뭐 미스테리다, 의혹이 있다, 막 뭐 이 엄청난 이 잔혹한 살인 사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방송 좀 너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 나레이션부터 좀.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선정적인 정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7월 2일에는 또 검찰이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종의 범행 수법과 관련된 내용을 또 브리핑을 했어요. 선정적인 정보가 또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게 나오니까 또 대담 시간이 늘어나요. 296분으로 복귀합니다. 야,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적인 정보가 나올 때에는 대담 시간이 확 늘었다가 필요한 정보가 나올 때에는 선정적이지 않은 필요한 정보가 나올 때에는 대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선정적인 정보가 나오니까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에 초점을 맞춰서 대담을 하는지가 보였다. 그러네. 이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11개 프로그램 중에서 대담 시간이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이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였어요. 네. 이게 무려 258분을 혼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이네. 네. 수치로 환산하면은 무려 19.6%예요. 5분의 1 정도를 혼자서 감당을 한 거예요. 네. 1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5분의 1을 혼자서 한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 258분 중에 137분 있잖아요. 거의 한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를 2주차, 3주차 했어요. 선정적인 정보가 나올 때 계속 한 거예요. 개인 신상이 나올 때.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몰아서 한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170분을 안 넘겼어요. 그리고 TV조선은 이것이 정치다. 채널A의 정치 데스크는 아예 1분도 대담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정치 이슈나
정치 이슈나 사회 이슈 가지고만 대담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사건 사고 우리는 안 다룰 거야 이렇게. 옛날에 좀 달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네. 뭐 하여튼 이게 뭐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거나 뭐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프로그램은 다루질 않았습니다. 근데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는 신나게 다뤘다, 엄청 다뤘다. 이런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이 시간을 어떻게 분석할까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해본 게 그럼 도대체 며칠의 대담이 가장 많았나? 요걸 한번 세봤어요. 세봐서 이제 5개를 뽑아봤더니 나온 그 5개가 다 굉장히 선정적인 정보가 나온 날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6월 14일인데 이날 대담만 113분이 진행됐습니다. 전체 대담이 1316분이었는데 거의 저희가 지금 한 달을 모니터했는데 30일 가까이를 모니터했는데 하루에 113분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한 건데요. 근데 이런 게 유독 며칠이 있었어요. 뭐 7월 5일에 105분, 6월 13일에 101분, 막 이렇게 100분이 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지 해서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게 6월 14일인데요. 6월 14일에는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의붓아들을 고유정이 죽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13일에 고소장을 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날 현 남편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도 가치가 없는 내용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인들이 고유정과 피해자의 개인사를 증언하는 내용들. 고유정은 이웃들과 물물 교환도 하는 등 사교적이었다. 피해자는 이공계에서 총만 받는 학생이었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사건 해결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고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 정보였어요. 근데 왜 필요해?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온 거예요. 물론 종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나왔겠죠. 다른 매체에서 나왔으니까 종편이 이걸 가지고 와서 또 방송을 합니다. 이런 날 대담 시간이 가장 많았던 거예요. 나머지 날짜들도 비슷합니다. 6월 13일 같은 경우 보면은 고유정 현 남편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날이고요. 그리고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개인사를 집중적으로 증언한 날입니다. 이런 날이었고 6월 10일은 물론 경찰의 최종 수사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건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요게 굉장히 선정적인 정보인데 요걸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날만 대담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도 주차별로도 살펴봤지만 선정적인 정보에 거의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게 날짜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똑같이 확인이 됐다. 이런 거였고요. 종편의 현실이네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늘 있어왔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시청률 장사가 될까요, 차장님? 예. 지금 이거 엄청 화제가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장사가 되죠.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 보면. 근데 우리가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욕하면서 보는 그 그렇죠. 시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욕하면 다 꺼버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범죄 관련된 팟캐스트가 굉장히 순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듣거든요. 울렁울렁 막 탐정 추리 소설 보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내가 이걸 들으면서 내 머리로 막 뭐 또 하나의 카더라를 만들고 누구 말이 더 그럴싸하네. 그러니 이렇게 본다. 막 혼자서 다 각자 모두 수사관이 되어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방송 보도, 팟캐스트도 아니고 방송 보도에서 이렇게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인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 고유정 씨가 지금 이렇게 모두에게 난도질을 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지금 이제 확정이 되었지만 지금 아직 어찌됐든 밝히고 있는 상황인 밝히고 겁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에서 뭐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간에 원치 않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공개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피해자들이 보면 또 어떤 생각할까 그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피해자 것 같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남의 일이라고 저것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는 정말 해야 될 이야기들은 오히려 안 하고 딴 얘기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최근에 그나마 그 얼굴 공개에 대해서 왜 고유정은 이렇게 빨리 얼굴 공개를 했으며 그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라는 이야기 그런 보도 그런 스포트라이트의 보도가 있었.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또 한 해 또 스포트라이트 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또 고유정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시 보니까 결정하는 위원들이 정말 그때그때 마치 방심이처럼 그때그때 어떤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고요. 오히려 공개해야 되는 사람은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써 제2의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공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공개하고 이런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흉악범 얼굴 공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얘기해보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 방송이 다 좋았다라고 아직 전체를 다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이 고유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보도들은 굉장히 안 나오고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다 카더라.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고요. 이 얼굴 공개를 통해서 특히 얼굴이 공개되니까 더더욱이 이제 더 화제거리가 더 많이 되고 사진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범죄고 게다가 이제 의부다들을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계모 그 악질 계모에 대한 또 우리 그 동화적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은 사실인데 좀 차분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범죄 보도는 그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건이 있는 걸 어떻게 사건은 벌어졌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죽게 어떻게 뭐 시신을 처리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재혼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뭐 이런 보도만 나가면 막 사람들 있잖아. 당신 나 죽어도 절대 재혼하지 마. 이런 소리를 막 부부들 간에 한대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보고요? 왜냐면은 왜?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걸 보면 당신 만약에 내 애를 다른 여자가 키우게 할 거면은 나 정말 당신 혼자 살아. 애는 혼자 키워.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계모나 계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주로 이 범죄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계모나 모든 계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계모와 계부라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주는 악영향은 없나를 이 보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보도를 하실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고 계모와 계부 또는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이 사회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동학대를 얼마나 빨리 인지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보도는 사건이 백날 일어나도 안 나오고 맨날 이 나쁜 놈, 이 나쁜 년.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쁜 놈, 나쁜 년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를 구조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 안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 저는 애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내가 진짜 당신 재혼하지 마, 이게 최선인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진짜. 사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너무 무섭다. 애들을 생각하면 진짜 죽지도 못하겠다. 이혼도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내 애가 다른 여자가 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고유정 같은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막 처음에 봤을 때는 막 너무 멀쩡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 마음은 이런 사건을 보면 다 내 자식처럼 빙의돼서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편부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제도적인 문제도 짚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좋은 편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고착화시키는 보도가 아닌가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웃겼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보면서 6월 10일 날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추측성 대담들이 당연히 시작이 됐죠.
근데 7월 2일에도 이 수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대검찰청 수사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같은 수면제에 대해서.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6월 14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유정 현 남편 증언을 막 전달을 하면서 네. 이거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이용해서 잠들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수면제에 대해서 갑자기 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면요소제를 투입해서 향도 없고 맛도 안 나거든요. 그걸 섭취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잠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향도 없고 맛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면제가. 근데 JTBC 세대공감 7월 3일 방송에서 정반대의 주장이 나옵니다. 이날 출연한 주원규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추리소설 작가 유명하죠.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보시면 네. 그 아편을 넣은 카레를 소년한테 먹여 잠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의 쓴맛, 졸피뎀도 특유의 쓴맛이 있죠. 그런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향이 아주 강한 카레를 넣은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수면제가 향도 없고 맛도 안 난다더니 누구는 수면제가 쓴맛이 난다. 이런 얘기로 아예 말도 안 되게 아무 말 하는 거지 뭐. 그죠? 방송 나와가지고. 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누구 말이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황당하냐면 이런 대담, 이게 살인사건과 관련된 대담을 변호사랑 소설가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물론 변호사가 그러면 변호사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손수호 변호사는 기업 법무를 전담하던 사람입니다. 연예인 사건 사고를 전담했던 사람이에요. 주원규 소설가를 불러서 대담을 시키고 이런 출연자들이 나와서 하는 대담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추측성 대담만 한다. 아무 말 대잔치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늘 있어왔던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악습을 고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사건에서 여전히 이런 대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또는 뭐 프로파일러 정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은 대체로 다 그냥 카더라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상상한 얘기만 하는 거죠. 네, 그냥 각종 가능성을 다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 할 얘기는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던가 그거 자체가 사실 이 모니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 그 맛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약 이름을 알려주고 계속 얘기를 아,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약 이름은 사실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다 지웠어요. 제가 네. 수면제라고만 하고 뭐 네. 별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방송에서는 심지어 이 JTBC 세대공감마저도 네. 이 약을 그냥 보여주면서 이 약의 특징이 뭔지 이런 거를 다 화면으로 보여줘요. 그래. 그러니까 이- 그러면 이게 참- 정말 다양한 모방 범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양한 방법에 이 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약을 보여주고 약이 악용할 쓰네 소지가 마네 있는 카레네 거지. 어찌고 그렇죠. 이런 거를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모방 범죄가 그런 측면에서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이것뿐만 아니고 이 범행수법에 대해서 이제 특히 카레 얘기하면서 또 카레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음료냐 카레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먹인 엄청나게 게 선정적인 카레에 먹였냐 음료로 네. 먹였냐 이래가면서 난리들을 치고 있는 네. 거죠. 중요한 말들 예. 한다 진짜. 예.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적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대검찰청 수사 결과에 나왔어요. 대검찰청이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카레라는 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대검찰청이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정말 생각이 있었으면 음식물에 수면제를 넣었다라고 보도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다 보도를 한 거예요. 카레에 수면제 이름까지 적어서 이걸 넣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종편도 신나게 떠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아예 따옴표인데 고유정 카레에 수면제 섞어 182cm 전 남편 고꾸라졌다. 7월 3일 최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중앙일보가 애초에 이 보도를 보면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 내용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 장사하려고 진짜 하는 그죠. 건가? 예. 그러니까 이런 장사 속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게 봤으면 정말 정상적인 시사대담 프로그램이면 이보도 부적절해 이거 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대담을 하는 거는 우리가 선정적인 그치.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야.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MBN은 이걸 가지고 와서 진행자가 막 이걸 설명을 합니다. 진행자 이상훈 씨가 이런 얘기해요. 카레 향이 강해서 약물 냄새 맛 감출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카레 향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섞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진행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출연자도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이수희 변호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수면제 이름 막 얘기하면서 열쇠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음료수나 이런 걸 했을 때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보도 대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대담은 나머지 것들에 비하면 얌전한 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채널A 뉴스탑 10 7월 2일 방송에서 채널A는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면 MBN은 범행 수법만 알려줬잖아요. 채널A는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소설 끌고 들어와요. 저는 이분 소설 잘 쓰시는 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이분 저희가 그 저번에도 소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분은 시민분들께서 이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를 하라 이렇게 평가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소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카레와 관련한 오늘 보도를 보고 과거에 아마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셜록 홈즈의 그 시리즈 중에 카레라이스가 범행 도구로 사용된 소설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소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주마를 상대로 한 주제로 한 그런 배경이었는데 거기서 경주마를 끌어오르기 위해서 그 불침번을 서는 사람을 어떻게 잠재울까 이것을 궁리하던 끝에 향이 강해서 무슨 약을 넣었을 때 의심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카레라이스를 조리해서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뭐 고유정이 그런 소설까지 읽었을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도대체 이 살인사건을 두고. 이게 살인사건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시청자가 이걸 알아서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살인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주는 거예요?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꼴이구만. 그렇죠. 아주.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7월 3일 방송에 출연한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는 영화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텔미 썸씽이라는 영화에서도 잔혹하게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오래된 영화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장면 속에서 그런 완전 범죄를 꿈꿨던 범행 장면들에 대한 사진들이 드러나게 되는 내용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혹한 스리러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무사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혹시 기록은 남긴 것은 아닐까라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이런 얘기 하면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영화하고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데 이 영화를 그러면 보라는 거예요 시청자한테? 몰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선정적인 얘기들을 찾아서 하는 태도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률 많이 올랐나 몰라. 네, 그죠. 그리고 이런 선정적인 대담에 TV조선이 빠지면 섭하잖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신통방통 7월 3일에 출연한 하재근 시사문화평론가가 이번에는 추리하고 사건 수사하는 만화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있거든요. 이 추리하고 사건 수사하는 만화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그 만화에서 뭔가를 먹일 때 카레에 섞어 먹이면 좋다라고 그 만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선정적인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저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현실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피디님도 말했지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모방범죄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알아서 시청자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수사가 더 진전이 되느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 카레 범행설 자체가 대검찰청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일종의 가설이에요. 왜냐? 시신이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물이 없고 정황 증거들만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론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이 없고 고유정의 정황들을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해 나가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가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사실이 확인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카레에 넣었는지 음식물에 넣었는지 이것도 입증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게 마치 사실인 듯이 그게 뭐 만화에서도 나왔다, 소설에서도 나왔다, 영화에서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대담인 거죠. 물론 이게 고유정의 의도성을 판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 수면제의 사용 여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고 정제된 정보를 전달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MBN은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나가냐면 피해자의 현 남편이 얘기한 의붓아들을 살인할 때도 수면제를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있잖아요.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뭐 진행자고 출연자가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아직까지는 주장이다. 아직까지는 100%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추정이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다 신나게 떠들어 놓은 다음에 추정이다. 아직까지는 모른다.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죠. 아예 이 내용을 전달 안 하는 게 답인 거잖아요.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하는 거지. 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선정적인 정보 설명해주고 자세하게 해준 다음에 추정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변명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정말 가장 쓸데없는 정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MBN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드러났던 부분이 저희 모니터 인턴분들께서 MBN을 보시는 인턴분들께서 특별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파가 나온다. 이상한 사파? 고유정의 얼굴만 똑대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합성을 한 사파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대표적인 게 MBN 아침엔 매일경제 7월 4일 방송입니다. 이날 서울신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서울신문 보도를 설명을 하면서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부의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 씨의 신발 등이 담긴 사진을 남겼다.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MBN이 이 사진 내용을 사파로 재구성을 합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고유정에 공개된 그 얼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박아요. 그것도 굉장히 조잡하게 CG를 해서 들여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해요. 이 내용이 이런 건데 지금 PD님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황당합니다. 표현을 한번 해주시죠. 보신 느낌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진을 찍는 모습을 거기다가 고유정 몸과 얼굴을 이렇게 넣어놨네. 그죠. 얼굴만 딱 똑대서 넣은 거예요. 심지어 사파는 나머지는 다 사파고 얼굴만 똑대서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얼굴만 사진이고 나머지는 그림이야. 네. 그리고 이게 비율도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사진도 막 흐릿해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의 사파가 여기만 나왔느냐, 아침엔 매일경제에만 나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MBN 또 다른 프로그램에 또 나옵니다. MBN 뉴스와이드 6월 19일 방송에서도 또 나왔어요. 6월 19일 방송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날 이제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여러 가지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MBN이 이 중에서 가장 선정적인 내용을 골라서 자료 화면을 만든 거예요. 뭐였냐면 고유정이 살해를 한 다음 날 현 남편과 노래방에 갔다. 이 내용을 물론 이 현 남편이 나와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쏙 빼서 이 인터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터뷰 말미에 나온 아주 짧은 이 내용만 쏙 빼서 자료 화면으로 낸 거예요. 자료 화면으로 내면서 이것도 이 고유정 얼굴을 또 그대로 합성해가지고 남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옆에 고유정 얼굴을 넣는 이런 식으로 합성했어요. 네. 지금 PD님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극적인 사파를 나머지 MBN 프로그램 저희 모니터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파가 나온 장면들이 있었고 모니터 담당자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MBN이 전통적으로 이 그렇죠. 사파를 되게 이상하게 잘 그리는 늘 지적받아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MBN이 사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이런 사파 계속 이용하고 이렇게 넣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그냥 시청률 장사에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선정적으로 어떻게든 선정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왜냐하면 이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파로 만들어가지고 얼굴 합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률 장사에다가 사파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종편의 사파 문제는 보고서를 이미 뭐 여러 차례 냈어요. 대표적으로 뭐 2017년 10월 19일에 냈던 보고서. 이거는 TV조선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이걸 사파로 재현을 했어요. 성폭력 범죄가 이뤄지는 그 장면들을 사파로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가해를 입히는 사파가 나왔고,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을 폭로했던 그 당시에도 MBN이 이걸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체육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또 사파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방송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파로 재구성하는 문제들이 선정적인 사파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선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니까 또 사파로 이 문제의 화면들을 재구성하는 이런 관행적 태도가 또 나온 겁니다. 이건 정말 크게 혼나야 되는 태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고유정 씨의 이 얼굴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이 과거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네. 이 예고편에 고유정이 웃는 모습의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담을 하는 겁니다. 대담을 한다고? 네.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대담을 할 수 있을까? 뭐 웃었다고? 뭐라고? 그죠? 해? 네.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담을 할 수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무슨 대담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황당하게도 대담을 해요. 무슨 대담이었냐면 TV조선 신통방통 7월 3일에 나온 하재근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 모습을 보니까 그냥 화장을 하고 굉장히 밝게 저렇게 웃음 짓고 있는 모습, 머리에 액세서리를 하고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사람 외모로 보면 판단할 수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고유정 씨가 평소에 얼마나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생활을 했는지 그러니까 고유정 씨 지인들은 고유정 씨가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선한 얼굴로 사회생활을 했구나. 그거를 저 사진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 장하고 엮어가지고 봐라 저 사람 저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가면을 쓰고 생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나 뭐 그죠? 똑같은 말을 하고 그죠? 있는. 그리고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앞서서 TV조선에서 이 하재근 씨는 사람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또 종편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뭐 대표적인 분이에요.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7월 3일 방송에 나온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아 이분은 네. 아예 대놓고 그냥. 네 맞습니다. 네, 외모로. 이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그게 직업이신 분. 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황당한 얘기도 해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런 학계의 분석이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모든 근육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왼쪽의 사진, 보이는 쪽의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좀 나이 차이가 나 보이는 이유도 저 표정, 미소 때문일 겁니다. 근데 저 미소에서도 또 다른 근육의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가짜 미소입니다. 가짜 미소 이제 뒷센이라는 사람이 찾은 건데요. 뒷센 미소라고 하는데 가짜 미소는 입만 웃는 거죠. 우리가 고유정을 살인자로 생각하고 나서 저 사진을 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보이는 사진일 것 같은데 우리 안성기 씨 보면은 옆에 까치발처럼 이렇게 주름이가 있잖아요. 눈 옆에? 예, 그렇죠. 눈 옆에 있는 그 주름이 나타나는 걸 진짜 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가의 미소와 눈가의 미소가 같이 웃어질 때 그걸 진짜 미소라고 하고 저렇게 입만 웃는 미소를 가짜 미소라고 하는데 저 가짜 미소 저 가면을 보면서 더 무서운 이유가 가짜라는 게 더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하나 공개됐는데 그거 가지고 저게 진짜 미소다 가짜 미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짜 미소 지을 때도 있고 진짜 미소 지을 때도 있고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뭐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 신상 공개가 안 됐고 고유정 씨 얼굴이 안 나왔는데 허은하 이미지전략연구소장이 이 사진을 봤다. 그런데도 이걸 가짜 미소라고 분석을 했을까? 저는 그것도 일단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사진 한 장 보고 이게 무섭게 느껴진다. 그거는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본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예쁘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꾸미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지금 이 고유정 씨 원래 사진으로 나온 사진은 너무 좀 사진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또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더더욱이 이제 좀 섬뜩한 느낌을 주잖아요. 네. 과거 사진은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그렇다고. 누구나 그럼 그래.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황당한 게 그러니까 하재근 씨 주장대로면은 살인범은 다 막 칼 들고 있고 막 그러니까 누굴 막 찌를 것 같고 찡그리고 있어야 돼. 죽일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사진 찍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청자가 이걸 보고 나서 뭘 알 수 있고 무슨 공익적 목적이 있는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뭐 하나마나.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이걸 방송에서 알려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뭘 시청자가 이걸 보고 뭘 알아야 하는가?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대담이었고요. 네. 이런 식의 대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수사 과정에서 뼈 조각이 몇 번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추정되는
뼈 조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뼈 조각들이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시신으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물뼈였어요. 혹은 뭐 다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뼈 조각이 나올 때마다 종편이 이걸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야, 뼈 조각이 나왔다. 막 그러면서 고유정의 범행을 다시 막 되짚는 거죠. 이렇게 범행을 했다더라. 근데 이 뼈 조각이 나왔다. 볼 때는 좀 종편들이 다 과잉이야. 감정이. 맞아요. 네. 굉장히 선정적으로 막 좀 너무 하나하나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 들고. 그렇게 오버를 잘하는 진행자들이 꼭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널A 뉴스탑10 6월 10일 방송에서 이 인천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채널A가 이걸 뭐 별도의 추가 취재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행자 황순옥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 조각이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이게 인천까지 가서 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자가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뭐 경찰이 뭐 최근에 발견했던 CCTV를 근거로 해서 김포시 소각장에 가서 결국은 일정 부분의 라면 박스 3분의 1 분량의 뼈 조각들 지금 발견한 상황이다. 뭐 이러면서 뭐 아직까지 피해자의 시신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뼈 조각이 공개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고유정의 범행 수법을 막 되짚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뭐 물론 채널A가 추가 취재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행자 황순욱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피해자, 말하자면 전 남편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DNA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한테 물어보거든요. 문화일보 논설위원.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분이 DNA 분석에 대해서 뭘 아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현종 씨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뼈 같은 경우는 아마 DNA 채출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찰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남편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면 살인의 중대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것 같아. 아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도 얘기예요. 한다. 나도 해. 그 말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고 저희가 말했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답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달할 거면 이건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전달하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고유정이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는 거예요. 리마인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송 시간 때우려고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선정적이고 누가 궁금하잖아요. 뼈 조각이 나왔다라는데. 그러면서 고유정이 어떻게 살해했는지 한 번 더 되짚어주고. 굉장히 선정적이죠. 궁금한가? 네. 나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심각한 방송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6월 13일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과장을 잘하시는 진행자 엄성섭 씨. 또 나왔어요. 또 고유정 소식인데요. 완도에서 부패물이 든 비닐봉지가 신고가 됐는데 비닐봉지에 뭐가 들었길래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바다에 버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루라 기자가 일단 이게 완도의 가두리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시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었습니다. 어제 한 어민의 신고를 접수한 해양 경찰이 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현재 수색 중에 있고요. 이 추측만 듣고 보면은 고유정이 정황상 조개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데 시신으로 보이는 비닐봉지가 발견이 됐대. 그럼 저거 시신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게 나온 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TV조는 아무런 추가 취재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시신이 아니다라고 시청자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 엄성수 씨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배를 탔다는 건데 배를 타면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그 봉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승진 기자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시신으로 추정되는 그 봉지라고 아예 특정을 지었어요. 엄성섭 앵커가. 근데 문승진 기자가 아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확인이 되질 않았는데.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약 한 7분간이나 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이제 비닐봉지를 발견한 어민에 따르면 그 비닐봉지 안을 열어봤더니 동물 또는 사람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여서 무서워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온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 날부터 이런 식의 선정적인 대담을 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 취재를 안 할 거면 도대체 뭐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가. 심지어 보도본부 한라인 다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럼 취재를 하셔야죠. 취재를 해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아야죠. 취재 안 함. 근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사실상
놀랍습니다. 뭐 또 나왔어요. 또 이렇게 해서 고유정 사건 리마인드를 하려고 이걸 또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필요한 부정확한 정보라면은 확실하게 취재를 해서 전달해라. 이런 식의 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진짜 이런 사건 나오면 또 이러고 또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없애는 게 답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전파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피해자 개인사입니다. 피해자 개인사를 또 전달하는 건데 대표적인 방송이 여러 방송이 있었어요. 저한테 인턴분들이 보내주신 방송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만 뽑았어요. 제일 심각한 게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6월 14일 방송이었습니다. 진행자 김진 씨가 갑자기 피해자의 학력과 성적을 조명을 합니다. 숨진 남편의 스승이 오늘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대학원생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적도 A+를 맞았다. SCI 논문도 2-3개 이상 쓸 정도로 연구 성과가 탁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다른 언론에서 이걸 취재를 하러 간 겁니다. 이 피해자의 지도교수 그 관련된 교수를 대학원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수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겠죠. 그거 가지고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보도잖아요. 그러면 채널에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이거 부적절해 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진행자가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출연자가 이제 또 더 심각한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불필요한 가정사, 개인의 가정 형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이런 걸 막 설명합니다. 돌아가신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직 대학원생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받아서 강의료 받고 있고요. 그 시간 강사들 강의료라는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사실은 그 정도면 본인 연구비나 생활비 대기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꼬박꼬박 양육비를 아들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고유정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는 굉장히 좋은 아빠였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왜 얘기를 해주냐고요.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무슨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더니 근데 갑자기 굉장히 훌륭하고 앞으로도 전도유망한 젊은이 그런 젊은이였다 얘기를 하더니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학교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기자들이 밝혀낸 내용이 뭐냐면 그럼 뭐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저 대학원의 학부에 이 고유정 씨하고 부부가 같이 다녔다고 해요. 캠퍼스 커플이었다. 네. 6년간 연애를 하고 한 결혼이라고 합니다. 한 6년 연애를 했는데. 피해자가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다라고 하면 물론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근데 피해자의 죽음이 안타깝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경제 상황이 어땠고 학력이 어땠고 피해자랑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이런 걸 보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도할 수 있게 우린 안타까워서 한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하고 선정적인 내용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채널A가 이 사건을 아예 가십거리로 보고 있구나. 이 사건을 정말로 시청률 장사에 이용하려고 방송을 하는구나.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이번 이 사건에서 가장 언론이 주목했어야 되는 거는 경찰이 똑바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거든요. 정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사안이 커졌을까라는 건데 CBS 노컷뉴스가 대표적인데 CBS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피해자의 유가족과 만나서 유가족이 제공한 영상들, 유가족이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물론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들이 선정적인 정보에만 치우치고 뭘 보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뭘 올려주신 이게 저희 거예요? 인스타에 올라가는 저희 인스타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 있는 인스타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인스타그램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근데 그나저나 관리자가 처장님, 유민디 팀장님, 조선희 활동가님, 박진소 활동가님 중 한 분인가 보네요라고 쓰신 이유는 뭐예요? 여자 화장실을 네, 사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저희는 3층을 쓰지 않고 여기가 교육관이어가지고요. 교육관과 인턴들이 계신 곳이 지금 유튜브 모니터 팀이 내려가 계시죠. 자,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과연 어제 언급된 언론들은 한국 언론일까요? 일본 언론일까요? 특히 조선일보는 너무 심하네요.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상쾌히 한국지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미경 발언을 듣고 충격받았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막말을 하다니 너무합니다. 라고도 했고요. 공시영 활동가는 내일도라고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내일도가 아니고 내일도 열심히 한다라고 또 했나 봐요. 자, 그리고 근데 제가 오늘 저희 카드뉴스를 요즘 이제 세명대학교에서 인턴이 한 분 와 계시죠. 인턴십으로 공부하러 와 계셔요. 한 달 동안 이제 활동하는데 그분이 이제 광공보학과를 전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드뉴스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카드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드뉴스를 기자회견 가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주신 내용이 똑같이 어느 나라 언론인가 조선일보는 어느 나라 언론인가 이건데요. 저는 사실은 그 주장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 언론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지지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에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얘기하고 우리가 우기는 게 좀 우리가 딸리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조선일보가 일본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거의 일본을 흠모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 구호가 너 어느 나라 언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내용을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은 그러면은 뭐 국수주의적으로 그렇게 꼭 한국 편을 들어야 한국 언론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목조목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호도 어느 나라 언론인가가 아니고 정말로 그냥 정파성에 눈이 멀어서 부당한 일본의 행태마저 그냥 두둔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를 너무 비판하고 싶어서 진짜 환장을 해가지고 일본도 잘못하고 한국도 잘못했을 때 둘 다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의 잘못을 두둔하고 한국의 잘못을 키워서 보도를 하는 게 잘못한 것처럼.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아무튼 강조를 드리고 왜곡에 싶습니다. 관한 얘기입니다. 네, 진짜 왜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악취나는 물이 물잔에 담겨 있을 때는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는 함량 미달의 조중동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붉은비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이라자니님 조선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안 되나요? 해외 살지만 너무 아파서라고 하셨고요. 언중이의 시민의 목소리는 어찌 낼 수 있나요? 자한당 갈수록 정상은 아니네요 하셨습니다. 언중이는 재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피해 당사자. 그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성이 입증되는 사람만 언중이 낼 수 있습니다. 그 언론을 보고 너무 내가 혈압이 올랐다 이러면 피해 당사자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방심위만 가능한 거예요. 네. 권영익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교양은 있어야지. 천박한 자한당 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세월호 이야기. 정미경 의원. 네. 그리고 언중이와 방심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도 하셨고요. 최사규님께서 이승만의 바람과 박정희의 독재와 전두환의 싹잡어가 지금을 만들었지요.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는 어짜요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술 먹은 나도 처장님의 말씀에 끄덕끄덕 긍정하는데 말 한마디에 불법 합법하는 언론들을 생각하면 아고아고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강님
경제 보복이 아니라 경제 도발이다. 그리고 이번 상황을 야기한 우리 정부의 어떤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동의하는 말인데 문제는 참말로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오늘 보고서를 완전히 창고 대방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최근 월화수 내내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오후에 세월호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제자로 나가게 돼서요. 그거 때문에 또 오늘 여기까지만이라고 또 가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얼마나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는지가 오늘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제만, 그러니까 보도 사례만 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유가족들을 아프게 했던 보도를 쫙 모았어요. 5년치를. 근데 이것만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변호사나 뭐 심리학 관련된 분들도 발제를 하시고 토론하시는데 제가 아무튼 잘 듣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보고 내일 되도록이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